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술실에 조용하지만 정말 거대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AI가 단순히 반짝하는 기술적 유행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임상적 판단과 환자 안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매일 EMR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체 신호, 영상 데이터까지 말 그대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미세한 패턴을 AI가 찾아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환자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질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임상적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오늘 이야기할 인공지능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엔 환자의 수술 전, 중, 후 각 단계에서 AI가 어떻게 똑똑한 조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수술실 전체 운영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들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마취 4.0 시대의 비전을 함께 그려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사례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AI,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용어들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용어들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개념들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앞으로 어떤 기술을 언제, 왜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다들 AI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가장 큰 개념이에요. 마치 커다란 우산 같은 거죠. 인간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 이 모든 걸 포괄하는 아주 넓은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뭐냐? 바로 그 AI라는 우산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핵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만약 혈압이 100m로 떨어지면 약을 1cc 줘라 이렇게 하나하나 규칙을 다 가르쳐줘야 했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직접 수만, 수십만 건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패턴일 때 혈압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매일 쌓고 있는 그 EMR 데이터가 바로 이 엔진을 돌리는 강력한 연료가 되는 셈입니다. 이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정답지를 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 후에 AKI가 발생한 환자와 발생하지 않은 환자 데이터를 주면서 이런 특징을 가진 환자들이 AKI가 잘 생기더라 하고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이건 정답지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이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룹을 나눠봐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환자 유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쉽게 말해 상과 벌을 주면서 최적의 행동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배운 방식이죠. 우리 분야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환자 상태에 맞춰서 지금 승합제를 이만큼 썼더니 혈압이 잘 오르네? 이건 좋은 행동, 보상이야. 이런 식으로 최적의 약물 투여 전략을 스스로 찾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아마 요즘 가장 핫한 단어일 텐데요. 이건 머신러닝 중에서도 끝판왕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신경망 구조를 본떠서 만든 인공신경망을 아주 깊게 수백 개 층으로 쌓아올린 기술인데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특히 우리 분야에서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하거나 복잡한 생체 신호 파형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데 정말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기술들이 우리 마취과 영역에서 환자의 수술 전, 중, 후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AI가 정말 우리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수술 전 환자 평가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마취 계획이 시작되니까요.
근데 사실 그동안은 저희의 경험이나 ASA 클래스 같은 점수 체계에 많이 의존해왔죠. 근데 AI가 바로 이 부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도로 진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맞춤형 위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My Surgery Risk라는 모듈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놀랍게도 환자의 EMR 데이터만 가지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성 신손상이나 폐혈증 같은 주요 합병증 발생 위험을 예측합니다. 여기 AUC가 보이시죠?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정확하다는 건데 0.8, 0.9를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임상적으로 이 환자는 정말 조심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덕분에 수술 전부터 고위험군 환자를 미리 딱 선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평가. 이건 정말 우리 마취과 의사들의 영원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멜란 파티 열심히 봐도 막상 해보면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민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늘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딥러닝 기술이 환자 얼굴 사진 한 장만으로 어려운 삽관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렵다, 안 어렵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델의 특성을 조절해서 어려운 케이스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민감도를 높이거나 괜히 불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특이도를 높이는 선택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검사의 한계를 보완해줄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수술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술 중에는 정말 정신없잖아요. 환자 바이탈 사인부터 마취 심도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때 AI가 마치 정말 경험 많은 선배 의사가 옆에서 저 환자 혈압 떨어질 것 같아. 미리 준비해. 하고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술 중 저혈압, 이거 정말 중요하죠. 환자 예후랑 직결되니까요. 여기 보시는 HPI, 즉 저혈압 예측 지수 같은 게 이미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라냐면 동맥압 파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저혈압이 딱 발생하기 몇 분 전에 미리 알람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혈압이 떨어진 다음에 허겁지겁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주는 거죠. 그야말로 반응하는 마취에서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마취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마취약물 주입을 자동화하는 폐쇄회로 시스템으로 마취 심도를 알아서 안정적으로 조절해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너브 블록할 때 초음파 화면에서 자, 신경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표시해주는 역할까지 정말 우리의 손과 눈을 직접 도와주는 똑똑한 조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병원에서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비싼 자원인 수술실 전체, 이 복잡한 시스템을 AI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병원 운영의 효율성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앞 수술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다음 환자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요. 반대로 너무 빨리 끝나서 수술방이 비어있는 시간도 생기고요. 이게 다 수술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의사의 경험이나 과거 데이터 평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여기 보시는 XGBoost 같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수술은 평균 2시간 걸려요가 아니라 환자의 나이, 성별, 기저질환, 집도의, 수술 종류 같은 수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훨씬 정밀하게 예측하는 거죠. 실제로 예측 오차를 수십 분 단위로 줄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곧 환자 대기 시간 감소 그리고 수술실 턴오버율 증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수술 시간 예측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환자가 수술 끝나고 회복실, PACU에 얼마나 머무를지, 심지어는 이 수술이 내일 아침에 갑자기 취소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예측합니다. 결국 수술 전부터 후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물 흐르듯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AI가 해주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좋은 얘기들만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겠죠. 이 멋진 기술들을 우리 임상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허들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관련 논문 수가 2019년에 피크를 찍고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한물 같나?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가능해 라는 걸 보여주는 초기 연구 단계를 지나서 자, 그럼 이걸 진짜 병원에서 우리 EMR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어떻게 쓸 건데? 하는 훨씬 더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로 연구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데이터입니다. 깨끗하고 질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가 정말 큰일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특정 대학병원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모델이 지방병원에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AI가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도 우리가 AI를 100%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요. 우리 의사들이 이걸 과연 믿고 쓸 수 있느냐 하는 수용성 문제, 또 만약 AI 예측을 따랐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법적, 윤리적 문제까지 정말 해결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AI는 분명 우리 마취 과학을 마취 4.0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아주 유능한 보조 파일럿 같은 존재입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나 비행기의 기장이 하는 것처럼 모든 임상적 판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언제나 휴먼 인 더 룩, 즉 루프 안에 있는 우리 의사들의 몫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 앞에서 우리 마취과 의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AI가 내놓는 결과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풍부한 임상적 경험과 지혜를 결합하는 능력, 바로 그런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어떻게 이 똑똑한 도구를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그 고민의 작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